1팀 친구들 안녕. 예석쌤입니다. 이거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줌으로 나누고 싶었었는데 쌤이 오늘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나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만 쉬고 친구들한테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 만나자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 잠들어 버렸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한 시간을 쌤이 못 지켜버렸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도 너무 많이 늦었고 친구들 내일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할 텐데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은 이제 친구들 컨디션도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실시간으로 할 수 없지만 더 많은 친구들, 관심 있는 많은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될 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녹화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우리 주일날 국가 같이 했던 거 두 번째 시간 가진다고 했잖아요. 친구들 어떤 마음, 어떤 기대 가지고 오늘 이, 이 녹화본을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들어왔는지 선생님이 모두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기대하는 거는 오늘 같이 준비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친구들이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조금은 생기고 그리고 또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없었던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것들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라고 좀 실마리가 풀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선생님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주일날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좀 복습을 하고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의 삶에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같이 봤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례를 같이 봤었죠. 베드로의 길을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거두고자 했었던 베드로의 꿈이 이루어졌고 물고기를 많이 거두고자 했었던 베드로의 꿈이 이루어지자 베드로를 사람막는 업으로 예수님이 제대로 부르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 베드로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연결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됐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건데? 이게 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봐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놀고 먹겠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실하다라는 뜻이 친구들 뭐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자주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쉽게 이야기하면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리를 주시고, 또 동시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의무를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무한도전의 옛날에, 친구들 너무 어릴 땐가 나온 짤 있잖아. 인생은 벌스와 데스, 태어남과 죽는 것 사이의 초이스. 무언가 선택하면 살아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게 돼요. 우리의 꿈과 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이라든지 되고 싶은 모습이라든지 구체적인 직업, 진로라든지 우리에게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앞에서 우리 다녔었지.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함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그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꿈들을 선택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말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어렵잖아. 나의 소원함을 찾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함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선생님이 정답이라고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이제까지 배워왔고 또 실제로 도전했던 어떤 그 팁들을 친구들이랑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소원함을 찾아가는 가장 큰 기준으로 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에서부터 우리가 쭉쭉 시작해서 와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과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 무엇이든 해도 되는데, 그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면 나의 소원함을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지금 고민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까지 왔거든요. 우리 꿈을 찾을 때 흔히들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 나는 뭘 잘하지? 나한테 잘 맞는 일은 뭐지? 우리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 이런 고민들 진짜 하고 있어요?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내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있다? 정말 반성해야 돼. 반성하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돼.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난 어떤 걸 하고 있지? 어떤 걸 하고 싶지? 라는 고민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이런 고민들 청소년기에 한다고 끝나는 고민일까? 선생님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친구들처럼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잘하지? 고민하고, 아 그래,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잘할 것 같으니까 대학교에 가자 라고 해서 대학에 왔어. 근데 대학에 오니까 이 고민이 끝나냐? 절대 끝나지 않아. 선생님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진짜 수많은 학교, 또 진짜 수많은 학과, 진짜 수많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어딜 가든 꼭 있어.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 학과에 왔는데,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또 다시 질문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걸 진짜 잘하는 게 맞나?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청소년기에 충분히 고민을 다 하지 못하고 대학교 오니까 또 그 고민들을 이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대학 시절이 마무리되고 직장에 가면, 사회에 가면 또 다를까? 선생님, 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사회 초년생이어가지고 정확하게 선생님인지 알 수 없지만 선생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이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대학을 졸업한다고 이 교문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걸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진짜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 일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지속하는 게 맞나? 지금이라도 다른 걸 공부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때려치고 사업이라도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이 고민들은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꼭 풀어가야 할 질문이라는 생각들을 선생님 하게 돼요. 우리 안에 왜 이런 답답함이 생기는가 우린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 한 가지 읽은 책을 읽었던 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 선생님이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인재 경영과 조직 경영에 대해서 풀어간 강적 혁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해답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유를 고민의 순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표를 보면 이제 우리가 꿈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이 책의 내용들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꿈에 대해서 고민할 때 what과 where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한 거야. 먼저 고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일을 하지? 나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흔히들 꿈에 대해서 고민할 때, 또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관계들을 거치잖아요.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일하면 좋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에 맹점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일단 우리가 청소년일 때 경험이 너무 부족해.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날 만한 경험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업에 대한 정보들도 부족하고 또 사회에 대한 정보들도 부족하고 또 나에 대한 정보들도 부족해. 이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점은 이제 내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어떤 곳에서 일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할 때 그 나의 현재에서 고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고민의 시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의 성적,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나의 모습들, 뭐 이런 것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게 나쁘거나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고민의 시작이 제한이 걸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원도 제대로 못해. 수원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 수학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내가 수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위대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말이 될까? 내가 수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이과를 선택해서 의대를 가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한이 리미트가 걸린 상태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의 목표도 제한적으로 된다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어떤 곳에서 일해야 되지? 고민을 마친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제 다음 목표들을 세워가고 또 다음 단계들을 밟아가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공부도 시작하고 준비도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한계에서 시작한 목표들은 과정에서도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 내가 열심히 해봐야 이거밖에 더 되겠어? 라는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보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좋아하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계 속에서 세운 목표에 나를 짜 맞추게 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도저도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잘하는 게 이게 맞나? 나의 꿈이 이게 맞나? 내가 세운 목표 안에서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이런 한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운 꿈에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뤄가고 싶은 열망들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는 이 맹점들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 꿈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상위 단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위 단계가 바뀌어야지 나머지 하위 단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면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위 단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맨 윗단계를 채웠잖아. 우리가 미션, 목적성,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괜찮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라는 이 목적성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란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역량을 펼 수 있는 사람이고, 나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원한다면 그걸 왜 원하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다면 그걸 왜 원하지? 이건 직업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직업, 직장, 이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라는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그것들을 왜 이루고 싶은지 그 이유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걸 할 때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고, 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찾았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그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그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다양한 방법들 속에서 what과 where,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단순히 직업과 직장을 뛰어넘어서도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가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 한계에서 시작했던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들로서 나의 직장과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꿀 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에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싶다라는 분명한 설득력이 생기게 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책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계 속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나에 대한 고민들, 나에 대한 발견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우리의 꿈들을 다시금 재설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단체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단추들을 깨어가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선생님이 도전했던 방법들을 친구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강점 찾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생님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가져왔는데 선생님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친구들도 선생님을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각자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또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하는 거거든요.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세워가시는 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지으셨다라고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긴 게 각자 다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삶의 모습들 모두 다 다르지만 모두가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으로 그러니까 우리 강점들은 모두 다르지만 자신만의 탁월함을 각자마다 강점들을 하나님께서 두고 분명히 만들어 두셨다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찾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 안에 반드시 심어 놓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 강점들을 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선생님 방법을 하나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방법은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개념은 조선 러프트라는 사람이랑 해리 잉햄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1995년에 논문을 통해서 고안한 개념이거든요. 이 책이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와 타인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어떤 면을 개선하면 좋을지 보여주는데 유용한 분석 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툴이라고 친구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툴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타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영역 중에서 나는 아는 영역, 내가 아는 영역,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영역. 두 번째 기준은 타인이 아는 영역, 그리고 타인이 모르는 영역.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체의 모습들을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 두 번째는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 세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보이지 않는 창.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은 이 네 가지 기준, 열린 창, 숨겨진 창, 보이지 않는 창, 미지의 창,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 심리학자들의 개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의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강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면,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의 강점. 그리고 나는 아나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의 강점.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보이지 않는 창의 강점. 마지막으로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의 강점. 우리 강점도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눈 우리의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열린 창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열린 창의 강점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공공연한 강점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강점으로 녹이고 우리가 찾아가고 또 활용해 갈 수 있을까? 바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알고 타인도 인정하는 강점이기 때문에 이 강점들을 내가 극대화시켜서 나의 역량으로 내가 이 강점들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들을 보일 수 있도록 어떠한 것들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활용하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창의 강점.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강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몰랐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런 강점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몰랐지만 내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들로 내가 훈련해가고 실제로 삶에서 꺼내서 사용해보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숨겨진 창이에요.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우리의 모습.
이거는 강점이라고 보기보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타인은 모르지만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 부분들을 개선한다면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강점으로 또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 나의 약점이 아닌 것으로 바꿔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미지의 창은 어떨까?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이건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발현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강점을 발휘하고 또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 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타인이 아는 나의 강점,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서 나의 강점들을 발견해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나를 잘 아는 타인에게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그 강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역량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핸드폰에 선생님의 어떤 보물처럼 가지고 있는 사진 21장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오늘 친구들한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나의 강점과 나의 역량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 대학 생활을 할 때 선생님 대학 생활을 할 때 되게 열심히 지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 사역들도 열심히 하고 되게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선생님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이 되게 바쁜 것 같은데 근데 나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잘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고 있나? 나는 도대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이 잘 안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약간 그 낙담에 있을 때 혼란스러워 하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되게 존경하고 선생님을 코칭해 주셨던 선생님의 선배셨던 이제 간사님 한 분이 선생님한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있어가 너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너의 강점들, 또 너가 실제로 잘하고 있는, 잘 해내고 있는 너의 역량들, 이 분명히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이걸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가 믿고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너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너의 역량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선생님 주변 사람들,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카톡을 보냈어요. 나의 강점에 대해서, 나의 역량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답장으로 이렇게 왔어요. 되게 많이 왔었죠. 선생님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강점들을 가지고 어떤 역량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거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지,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대답을 듣고, 이 카톡과 답장들을 받고 너무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감동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강점들도 있고 모르고 있었던 강점들도 있었구나. 그래서 있었거든. 그래서 이 강점들 받은 이후에 내가 이런 것들을 그래 잘하지 할 수 있지. 그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강점들과 이런 역량들 허락해 주셨지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또 이것들을 기반으로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선생님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에 있어서도 진로를 넘어 선생님의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에 있어서도 이것들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나의 꿈과 나의 진로와 또 나의 공부와 나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실제로 해나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이때가 선생님 기억하고 2018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까지도 선생님 핸드폰에 사진으로 저장을 해서 선생님이 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들이 떨어질 때, 내가
맞는 길을 잘 가고 있나? 의문이 생길 때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이런 영향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생각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경험과 너무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 질문을 좀 주변 사람들한테 해볼 만한 또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지 좀 나의 강점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강점에 대해서 찾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입 경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 경험이란 어떤 거냐면 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골몰하게 빠져가지고 하는 것이 뭐가 있나. 그리고 내가 진짜 몰입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 경험이라는 건 이런 게 될 수 있어. 내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시간 가는 것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기꺼이 즐겁게 하는 것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몰입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는데 몰입 경험이 무엇인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책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책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한 가지 그 심리학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법칙이냐면 이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법칙인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해서 당신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또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했나요? 라는 것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1만 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할애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매일 3시간씩 훈련할 때 매일 3시간씩 이 시간을 쓰면은 약 10년이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할 경우에 약 3년의 시간이 걸리면 1만 시간을 도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 1만 시간에 넘는 시간들을 투자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책은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엔젤라 더코크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가 끝끝내 성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보다 중요한 건 끈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런 얘기들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존버는 승리한다. 이 책의 주제를 쉽게 얘기하면 존버는 승리한다거든요.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열망 있게 시간을 보내면서 할 때, 이때 시간은 그냥 허송세월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열정을 담은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뭐죠? 결국에 우리가 역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공하고 영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는 질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양이 있어야지 질로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것들에 투자해야 된다. 몰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제까지 내가 몰입했던 건 무엇이 있을까? 나의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친구들은 어떤 분야의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들은 뭐 어떤 예체능적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뭐 어떤 해결하고 싶은 문제, 또 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가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몰입했던 대상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몰입했던 이 대상들이 나의 강점과 나의 역량과 나의 목표와 나의 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실제로 선생님의 어떤 커리어, 선생님의 직업과 연결되는 꿈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꿈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게 선생님 되게 큰 꿈이에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 큰 꿈.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은 평생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크리스천 리더로, 교사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선생님이 직업과 연결되지 않지만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이뤄가고 싶은 목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꿈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워십 리더는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나이 때부터 이제 성민교회에서 찬양팀을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찬양팀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너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중학교 때는 못 모르고 언니 오빠들이 하는 모습들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찬양팀을 시작했어. 근데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이 찬양팀으로서 섬기고 악기들을 쳐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들이 참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 고등부가 돼서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찬양 인도할 기회가 생겼네.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세계인 거야. 이전까지 찬양팀을 하던 거와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것들을 찬양이라는 걸 매개로 흘려보내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찬양 인도자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것들 못 모르고 뭔가 진짜 은혜가 된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청년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여러 예배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청년부 찬양팀 찬양 인도자를 하게 되면서 더 깊이 배워가게 된 거야.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 인도에 대해서 책도 읽으면서 또 강의가 있는데 강의를 찾아서 들으면서 또 실제로 예배 인도를 해가면서 더 깊이 배워가게 되면서 더 큰 열망이 쌓이게 됐어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4살 때부터 찬양팀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지금 28살이니까 찬양팀 한 14년이 된 거야. 근데 선생님이 1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님 몰입해서 시간을 보낸 거잖아. 선생님이 시간을 쓰고 선생님의 에너지를 쓰고 열정을 써서 이 14년을 보낸 거잖아. 14년을 보내다 보니까 선생님만의 확고한 꿈으로 이것들이 전환이 되게 되었어요. 내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게 될 이 예배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들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먼저 찾고 찾은 이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예배 인도자로서 살고 싶다. 좋은 워싱 리더로 살고 싶다. 라는 게 선생님의 인생의 큰 목표가 되었어요. 몰입을 통해서 선생님의 꿈을 발견하게 된 거죠. 두 번째, 교사로 살고 싶은 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선생님 원곡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분예일이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 기독교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또 학생이지만 친구들에게 전할 말씀들을 묵상해서 친구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하는 게 참 의미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배워가게 됐어. 대학교에 올라와서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육성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들이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선생님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성민교회 안에서도 선생님 셀장으로 청년부에서 일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혈액된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키워가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선생님 몰입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야.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선생님 평생을 걸쳐서 평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것들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인생의 큰 목표로 내가 평생 이 제자 낳는 삶들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 평생의 꿈으로 함게 되었고 몰입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고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몰입하고 있나요? 또 어떤 것에 몰입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관계가 관심이 가는 대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친구들의 직업과 관련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직업과 관련되지 않지만 친구들의 평생을 통해서 이뤄가고 싶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이 청소년기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기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보는 게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의 꿈들을 찾아가는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열하게 노력하라. 그래서 나의 물맷돌 만들기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몰입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몰입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했다면, 또 강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은지 발견했다면 남은 액션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생각해보자고. 우리 올림픽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이제 상황이 있을 때, 뭐 배구 선수라고 했죠. 배구 선수가 상대가 스파이크를 때릴 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쳐가지고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움직일까요? 운동선수들은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거든. 생각보다 몸이 더 빠른 거야. 생각, 봄이 들어오면은 계산하고 치는 게 아니라 훈련한 대로 몸이 가는 거죠. 훈련된 능숙함과 익숙함이 운동선수의 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역량이 되는 거. 이 성경 속에서도 스토리, 우리가 참고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알죠. 어떤 그림이죠? 친구들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웠어요?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의 장군이었고, 갑옷과 투구와 검으로 무장하고 이제 하나님을 능욕했었는데, 다윗은 뭘 들고 왔었죠? 사윗이 막 좋은 검과 좋은 갑옷과 좋은 방패를 주려고 했지만 그것들을 다 고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왜 들고 갔을까? 거기 보면은 이제 검과 갑옷 같은 것들은 무겁고 거추장스럽지만 나는 내가 내 손에 익숙한 물맷돌이 편하고 좋다. 나는 이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에 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물맷돌을 쥐면서 느꼈던 익숙함과 능숙함은 다윗의 실력이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돌을 던졌더니 주님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을까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적중했던 것은 다윗의 실력이었어요. 험한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의 입을 찢었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들판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양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씨름했던 다윗의 실력들이 골리앗 앞에서 동일하게 발휘가 된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숙해 보이도록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능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시고 그 과정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오늘 나에게 좀 능숙하고 익숙한 물맷돌이 있나요?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질문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능숙하게 익숙하게 지고 나갔던 물맷돌처럼 내 앞에 다가오는 상황과 문제들, 또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익숙하게 지고 갈 수 있는 나의 특기, 나의 실력, 나의 물맷돌이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되는 것 같고, 만약 이것들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나의 꿈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내가 훈련해야 하는 물맷돌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 친구들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출근한 다음에 맡겨진 업무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면서 실력들을 쌓는 거. 그리고 퇴근한 후에 업무와 커리어에 필요한 공부들을 능동적으로 실제로 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 어떤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앞에 가진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워싱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교사, 친구들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꿈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물맷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오늘 이렇게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강의를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거, 또 여러 가지가 물맷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친구들에게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고민해 보는 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한테 나의 공점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또 오늘 수학학원에 빠지지 않고 가는 거. 또 내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만 좋은 태도로 집중해서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의 물맷돌을 키워갈 수 있는, 나의 물맷돌을 훈련해갈 수 있는 능력들이 될 수가 있겠다. 나의 물맷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되는 선생님,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강점을 찾아갈 때, 그리고 나의 몰입 경험들을 찾아갈 때, 노력하면서 나의 물맷돌을 찾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가고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해가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갈지 목표를 세워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 시간들이 의미 있게 쌓여간다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 삶이 우리의 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들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일에 했던 얘기부터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도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가져야 되는데, 한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의 꿈들을 다시 재정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나의 강점을 찾는 것, 타인 안에서 또 자신 안에서 나의 강점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두 번째는 몰입 경험을 찾는 것들. 내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나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나의 몰입 경험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찾아가고, 몰입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지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력하는 것. 나의 물맷돌을 만드는 것. 내가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나의 물맷돌을 만들어가는 것.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공부는 너무 기본적인 거겠죠. 우리 친구들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다음 단계들을 한계 없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한계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는 게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물맷돌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영역들이 친구들의 삶에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물맷돌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발견해 갈 수 있고, 나에 대한 발견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의 꿈들을 재정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어떻게 선생님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들었나요? 또 이해가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더 많았었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오늘까지도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실제로 적용할 만한 내용들보다. 근데 오늘 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실제로 한번 진짜 꼭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 나의 강점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하면 부모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이걸 질문한 친구들은 꼭 선생님한테도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럼 선생님이 진짜 심성의껏 대답해 줄게요. 우리 키엘팀 선생님들 어떤 분한테 물어봐도, 모든 분한테 물어봐도 좋아요.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의 강점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또 내가 몰입할 수 있던 경험들, 또 내가 몰입하고 싶은 영역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물맷돌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노력해봤으면 좋겠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들을 하고, 또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친구들이 꾸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 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꿈들이 발견되게 되면은, 이렇게 꿈들이 찾아지게 되면은 이 꿈들을 우리 삶과 연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내용들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었는데, 이건 사실 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친구들이랑 실제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 뒤에 내용들은 선생님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으로 선생님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잔소리가 있어. 잔소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해보면은, 이제, 친구들, 선생님 주일에
그 강의를 한 다음에 어, 그 우리 반 친구들이랑 기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 아, 선생님, 꿈에 대해서 찾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바쁘고 할 게 많아요. 우리가 공부하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거 하기에는 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꿈에 대해서 고민하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 들었어. 고등학교 때 생기부를 써야 되는데 생기부를 잘 써야지 대학에 입학을 잘 할 수 있는데 생기부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때 생기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작성한 생기부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통일성 있게 가져가야지 대학 입학 사정관들한테 어필이 되고 그래야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나의 꿈을 고민하고 바꾸는 거는 사실 지금은 이미 너무 늦은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선생님 너무 공감도 사실 됐어. 맞으니까 대학 가려면은 생기부를 통일성 있게 쓰는 거 전략 중에 하나니까 너무 공감은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해야 되는 고민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어. 왜냐하면 이때 충분히 하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 발목을 계속 잡거든. 대학생이 돼서도 또 고민하고 성인이 돼서 또 고민해. 이 고민이 이어지는 거 자체가 선생님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관심 있는 분야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충분한 고민들과 충분한 과정들이 있는 상태의 사람이 또 다른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 속에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과라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해야 할 때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상태로 그저 그냥 사라지는 대로 또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와서 뒤늦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겠다는 생각들이 들려요. 제때해야 될 고민들을 뒤늦게 하게 된다면 감수해야 될 이 갭 차이들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해야 될 고민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해야 될 고민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진짜로 꼭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자면 이 꿈을 찾아가고 고민하는 과정들 될 때 친구들 정보가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지? 뭐 직업에 대해서 생각했어. 근데 어, 그 학교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나? 그,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봐라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요즘 친구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 현직자들 좀 찾아다니고 인터뷰하고 막 그러면서 꿈에 대해서 구체하고 막 그런 숙제들도 막 내주고 이렇게 실제로 하진 않아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이 잘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 가지고 대학교에 와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다르고 또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또 그 전에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는 게 그 청소년기 시절에 너무 중요하잖아. 내가 실제로 그 직업을 뭐 살아볼 수 없으니까 그 직업으로 살아봤던 사람들의 경험들을 듣고 이게 나랑 진짜 맞는 건가? 나의 꿈과 진짜 잘 연결되는 건가? 알아가는 것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직업들을 선택해가고 진로들을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친구들 성민교회라는 기회를 진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성민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그리고 또 어, 어른들, 그 장년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들, 직접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접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간접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회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 친구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 저 이런 직업에 대해서, 또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관심이 생겼어요. 아니면은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선생님, 저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선생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다 아시나요? 질문한다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이런 꿈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연결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선생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앵간하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친구들이 좀 잘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의 꿈에 대해서 알아가고 고민하면서 필요한 조력자들을 성립부 안에서 잘 연결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 용기를 내서 선생님들한테, 우리 히얼팀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히얼팀 선생님들에게, 또 선생님한테, 이숙쌤한테 질문해서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아, 나의 꿈에 대해서 진짜 더 명확하게 찾아가고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히얼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 공과? 라는 공과? 강의라는 강의. 이 얘기들을 2주에 걸쳐서 거의 1시간 반이 넘는 이야기들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살짝 했어요. 선생님, 아직 막 충분한 그 대단한 성과를 거둔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 막 이제 사회에 발을 디딘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선생님 아직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이런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던 이런 과정들을 선생님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나의 꿈과 연결시켜가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물맷돌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해가고, 친구들이랑 단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선생님 여전히 이 고민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강의들을 좀 해주면서,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그 과정을 갈 거라고, 또 친구들에게 약속하는 시간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앞으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을 가고 씨름을 갈 테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들도 함께 이 과정들을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아시겠죠? 친구들이 꿈을 찾아가고 이뤄가는 과정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기도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엘팀 친구들이랑 같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발견해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찾아가는 이 과정들 오늘 하나님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부족하고 또 허점이 많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이런 씨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씨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의 씨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헬튼 친구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민들을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하나님 꿈을 찾아가기 위해 또 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히얼핀 친구들의 걸음 속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발견해가고 꿈을 발견해가고 또 꿈들을 이뤄가서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하나님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히얼핀 친구들을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사람들로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또 나눔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